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논리정연하게 할 말을 다 준비했는데 막상 입을 때는 순간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눈물부터 왈칵 쏟아져서 당황했던 적 있으시지요? 상대방은 내 진심도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울거나 할 말이 없어서 비는 줄로만 오해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미세한 결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치유의 길을 찾는 심리 돋보기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스스로를 감정 조절도 못하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 자책하며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면 중요한 발표 자리나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매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바보처럼 울기만 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지요.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결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혼날 때, 직장인분들은 상사의 부당한 질책 앞에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처럼 일어나 싶어 자존감이 깎이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갈등 자체를 피하게 되고 결국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정말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와서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무력감과 서러움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심리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그 수도꼭지 같은 눈물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교훈과 답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동료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왜 눈물이 먼저 나는지에 대해 뇌과학과 심리학은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편도체와 전두엽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외부의 공격을 감지하면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은 사령탑 역할을 하지요.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편도체가 너무 강하게 반응해서 사령탑인 전두엽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시스템이 멈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령탑이 멈춰버리니 논리적인 말은 나오지 않고 본능적인 반응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범람이라고 부릅니다.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치듯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하는 현상이지요. 이때 뇌는 이 넘치는 감정 에너지를 어디론가 배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 신경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 배출구로 선택된 것이 바로 눈물샘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아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원시 시대라면 이 에너지를 써서 싸우거나 도망쳐야 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분출되지 못한 에너지는 몸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것이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입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듯 우리 몸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즉 눈물은 폭주하는 여러분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몸이 스스로 내리는 강제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가 과열되어 타버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생존 본능인 셈이지요. 세 번째는 성격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입니다. 유독 화날 때 눈물이 많은 분들은 보통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높은 정서적 민감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받을 상처를 걱정하거나 이 싸움으로 인해 관계가 영영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집니다. 공격하고 싶은 마음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마찰열이 눈물로 승화되는 것이니 여러분은 사실 아주 따뜻하고 섬세한 심장을 가진 분들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억울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논리로 상대를 비난할 뿐이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사람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감정을 처리하는 회로의 모양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1930년경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심리학 실험들을 보면 인간의 눈물 성분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생화학자는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양파를 썰 때 나는 눈물의 성분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흘리는 눈물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우리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우는 행위는 몸 안에 쌓인 독성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처절한 정화작용인 것이지요. 대략 400mg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화학적인 정화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자책하지 마시고 고생하는 내 몸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를 2차 감정의 치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분노는 나쁜 것이고 참아야 한다고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을 무례하다고 평가하곤 하지요. 반면에 슬픔이나 눈물은 비교적 약자의 언어로 수용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은 화라는 위험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훨씬 안전한 통로인 눈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의식이 분노를 슬픔으로 옷을 갈아입혀 내보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본능적으로 익힌 고도의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고 싶다면 평소에 감정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억울할 때 눈물이 터지는 이유는 평소에 서운하고 화나는 마음들을 너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주 작은 비에도 댐이 넘치게 마련이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아주 가볍게라도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밤 10시 혹은 11시 늦은 밤에 혼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사귀지 마시고 그때그때 감정의 찌꺼기를 치워주세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눈물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이 수도꼭지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구체적인 생활관리법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한번 시도해 보실 첫 번째 방법은 시선을 위로 향하는 물리적인 차단입니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즉시 천장을 보거나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물을 응시하세요. 눈동자를 위로 굴리면 눈물이 고이는 관을 물리적으로 누르는 효과가 있고 시각 정보가 바뀌면서 뇌에 잠시 환기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안의 감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침을 아주 크게 꿀꺽 삼켜보세요. 우리 뇌는 무언가를 삼키는 연화작용을 할 때 생존에 필요한 섭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먹는 행위는 안전한 환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뇌는 지금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되고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감정 중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라고 상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던 상태에서 감정을 관찰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호흡을 통한 신경계 조절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뱉으세요. 내뱉는 숨에 집중할 때 우리 몸의 이완신경이 자극됩니다. 25번만 깊게 쉬어도 눈앞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심리학적 경향과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개인마다 반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 조절이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고통스럽거나 가슴 답답함과 무력감이 깊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날 때 나는 눈물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과부하 걸린 뇌를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눈물은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직한 정화 과정이며 여러분이 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음의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는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나를 안쓰럽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에너지를 나를 이해하는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롭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기를 바랍니다. 행동은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제 억울한 상황이 오면 눈물 흘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내 몸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그 따뜻한 자기 수용이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는 나누면 반이 되고 지식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돋보기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따뜻하게 치유하는 심리 돋보기의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